네, 2023년 2월 2일 이정훈입니다. 한 해가 딱 바뀌고 날씨 몇 번 춥다 보니까 금방금방 한 달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의 제목은 퍼펙트 스톰과 진격의 윤석열 이렇게 잡았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폭풍 속으로 밀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격하는 걸로 저는 봅니다. 부재는 위기돌파 자신감은 보이고 있는데 왜 문재인 앞에만 가면 작아지나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선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1월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는 5.0% 올랐는데 이번에는 5.2%, 0.2%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조만간 퍼펙트 스톰을 맞을 것이다. 탈핵 정책 때문에 에너지 문제, 또 그룹에 터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정치의 요동, 북한의 도발, 그 다음에 검수완박법안 갖고 날뛰기 시작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어떻게 할 건지 다 걱정스러워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도하 언론은 공공요금 인상이 큰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전기, 가스, 수도는 1년 전에 비해서 28.3% 많이 올렸죠. 2010년 이후 최고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공요금을 올리니까 아니 뭐 집에서 수도 안 쓰는 사람, 전기 안 쓰는 사람, 가스 안 쓰는 사람 그런 거 안 쓰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이게 반영되면은 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물가 얘기는 하도 많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줄줄이. 이 추운 날 안 먹는 아이스크림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뭐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를 올리는 거를 정부가 모른다고 보면은 그것도 단견이죠. 정부도 보고 있죠.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1분기, 즉 올해 3월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5.0% 정도 내외를 유지하다가 2분기부터는 좀 꺾일 거다 이렇게 예상한답니다. 자, 이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 즉 정부에서 수도, 전기, 가스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대통령 정책실장인 이관서 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이 에너지 가격, 뭐 가스나 전기가 다 에너지죠. 수도도 결국은 에너지로 보내는 거니까. 에너지 가격을 크게 올린 거는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을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 문제를 왜곡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딱 지적하면서 이렇게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오고 글쎄요,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그를 아는 몇몇 분들은 무슨 일을 맡겨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글쎄 제가 직접 보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유능하다고는 합니다. 그가 KBS 이뤄진다는 라이브에서 나와가지고 국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맞춰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하고 가게가 준비를 하는데 정부도 지원책을 준비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걸 반영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억눌렀다가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올리니까 이제 폭탄처럼 폭탄 돌리기가 된 거죠. 문재인 정권이 자기네 선거도 다가오고 아이고 자기들은 뭐 원전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다고 뻥쳤고 원전만 없앴습니까? 석탄 발전소가 분진 나오는 걸 저도 압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프리드만 이야기하면서 불량식품이 아니라면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가격이 낮은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먹고 배탈이 나는 게 아니라면. 그죠? 스트리트 푸드도 팔고 있는데 거리 음식도 파는데 그걸 먹으면 된다. 그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벅벅거렸습니까? 왜 차별하냐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분진이 조금 나고 공해가 일어나도 써야죠.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죠. 당장은 안 죽겠지만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어떻게 맑고 밝은 것만 합니까? 그런 사람은 뭐 대변 소변도 안 보고 산답니까? 물만 먹고 산대요?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런 미명에 속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관섭 수석은
이렇게 억눌렸던 것들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날씨가 또 이번 겨울에 설 전후로 해서 굉장히 추웠죠. 그러면서 가스 사용, 전기 사용 늘어나니까 요금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부전 자원이 없지 않느냐, 우리는 가스가 나오느냐, 석탄이 있느냐, 그것도 없으니까 원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네.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들 초기에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내면서 또 문바들하고 소송을 해가면서 그 책 때문에 회사에서는 조금 찬밥신데도 되면서, 회사도 정권 눈치는 봐야 되니까. 아, 참. 예, 그렇게 했던 겁니다. 뭐, 혼자 좋아서 했던 거니까 뭐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결국 그게 맞았다는 거죠. 참 아쉬운 거는 제가 치고 나갔을 때 우리 원자력계에서 생업을 하는 한수원에 있는 사람들은 입 싹 다물고 있고 눈치나 보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저는 떠들고, 그 다음에 그나마 교수들이 나와서 움직이고, 진짜 그거 직접 하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게 제일 저는 치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정책, 에너지 정책을 하는 산업자원부의 공무원들이 정부를 따라갔다는 것. 근데 그 자들이 지금도 한수원과 산자부에서 그대로 앉아 있다는 것. 물론 뭐 공무원들은 신분은 보장해줘야 있지만 아직도 한 자리 하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제 몇 차 전기본 계획에서 보게 되면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한다는 헛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완섭 씨가 딱 얘기하고 나니까 가스공사의 최연애 전 의원이 사장으로 갔죠. 이분은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유학한 다음에 우리 철도공사 사장을 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몇 군데 모임에서 몇 번 봤는데 이렇게 얌전하신 분인데, 가스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가스공사 사장 가기 전에 국회의원 할 때, 비례대표 할 때는 그 많은 국힘당 의원들이 제가 탈핵 반대 운동 시작했을 때는 표 떨어질까봐 움직이지 않았는데, 최현희 의원이 비교적 빨리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책도 내고 친원전을 표방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스공사 사장을 갔는데, 이관섭 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인사하고 난 다음인 1월 30날 기자들을 만나 난방비 폭탄을 맞은 거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참 지난 정부가 가격을 너무 억눌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를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LNG 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석탄을 줄이고 원자력을 줄이고 하게 되면 뭘로 전기를 생산합니까? LNG밖에 없잖아요. 근데 LNG 수입은 많이 했어. 근데 가격은 올랐어. 근데 그는 가격을 반영 안 했어. 그러면 가스공사도 못 건드리는 거죠. 결국은 인상하니까 국민들은 죽겠다는 소리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스공사는 자기가 와서 보니까 겉으로는 흑자로 돼 있었지만은 받지 못한 미수금이 너무 많아서, 미수금이 못 들어오게 되면 바로 흑자가 적자가 되는 거죠.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얘기하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 사장이면 가스를 많이 팔 국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을 비판합니다. 탈핵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책임지고 한 두 공직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에너지 값을 물가를 올렸습니다. 국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게 윤석열 정부가 위기다라고 보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 자신이 있으니까 이걸 반영하는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자신이 없으면요, 이 정권을, 이 난국을 해쳐갈 자신이 없으면 에너지 값을 못 올립니다. 이 국민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리고 돌파할 자신이 있으니까,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난방비를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비명이 나왔죠.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친구가, 근데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횡재세, 지금 정유회사 떼돈 벌고 있으니까 횡재했으니까 세금 걷지 않았는데, 횡재세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공무원을 오래 했으니까 이럴 때 좀 재벌들이 자기네 수익이 좀 높아졌으면 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보기도 좋지 않느냐, 국민들도 좀 훈훈해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기업들하고 얘기해 볼게 하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 은행들도 이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기업들도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하고 재벌들하고 뭐 화기애애했으니까 아마 재벌들도 알아서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돌파를 해가는 거죠. 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문제를 툭 터트리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내놓으면서 다운시키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 지금 국힘당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안철수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윤핵관 중에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안철수를 바로 공격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지들을 향해 윤핵관 또는 윤심파리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대통령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걸던 분께서 윤심이 필요해지니 지금은 친윤이 하면서 가짜 윤심파리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씨가 지지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씨하고 완전히 갈라섰죠. 그 뭐 이유가 있겠죠. 안 맞아서 그렇겠지.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법대 후배고 상당히 이쁜 후배였을 텐데 나가겠다는 거를 뭐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승민 씨는 뭐 아예 그렇게 됐고 지금 국힘당에서 차기 후보를 할 때마다 여론조사하게 되면 윤석열과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자꾸 나와요. 이거는 국힘당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가 투영된다는 거죠. 지금 국힘당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할 때 투표권자는 100% 국민당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여론조사도 반영하고 국민들이 직접 하고 싶으면 투표 선거에 참여하면 그것도 참여해서 국민경선식으로 했는데 그게 상대당이나 또는 특정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대한민국 뒤엎자고 하는 좌파들이 많잖아요. 그자들이 막 들어와서 반대로 찍어버리면 국힘당도 끌려가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순수 당원만 투표하는 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약진하고 있다고 나와봐야 이거는 막상 투표해보면 이수는 허수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기가 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철규 의원 또 박수영 의원 등이 나와서 안철수를 공격을 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격변기였죠. 초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맡아서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는 24시간 업무를 중단했었죠.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총리도 안 맡겠다 그랬고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건 맞는데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는 뭐 있었지만 탄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같이 단일화 협조를 했던 홍준표 의원은 대구지사가 돼서 아주 객관적으로 벌써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인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바로 친윤계들이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자, 유승민 씨도 한때 인기가 좋았죠. 근데 그는 이제 알아챘죠. 그건 모르면 바보죠. 정치인 하면서. 이 당대표 선거하게 되면 당원들만 하게 되면 당선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아니까 난 당대표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신당을 만들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유승민 씨가 나가서 이준석 씨하고 신당을 만들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하면 이 경제 문제, 물가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있으니까 난방비 올리게 하면서 치고 나가고 난방비 지원을 하면서 달래고 그 다음에 경제를 풀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큰 퍼펙트 스톰에서 그 다음에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잖아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워낙 강력한데 그걸 돌파하려면 이 당에서는 좀 투사가 있어야 됩니다. 투사가 없이 뭐 곤란해지고 자기의 손에 좀 뭐 하기 싫으면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처럼 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잠적하고 그러면 그럼 누가 합니까? 하기 싫은 게 있더라도 좀 무릅쓰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권성동 씨가 한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말고 뭐 그래서 바로 뺐대잖아요.
그것도 이제 윤핵관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뭔가 하면 지금 퍼펙트 스톰 속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하나씩 그래 다 일어나봐, 적 일어나봐 하고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씨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텐데, 아이고 이건 뭐 본인 자신이 검사니까 퍼펙트하게 이거는 뭐 징역형이다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뭐라고 떠들든 자신 있게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뭐 더 탐사가 끼어들고 이태원 문제 흔들고 다 안 되다가 갑자기 그 전 국방부 대변인 했던 부 대령이 쓴 책을 갖고, 거기 어딥니까? 한남동에 대통령 새 관저 입주하기 전에 천공 스님이라 그래야 되나? 천공이 거기를 방문했다라는 게 이제 그 부 대변인이 책에서 썼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시끄러워지는데, 이거 가지고 역술인을 왜 대통령 관저 짓는데 불렀냐 어쩌냐 그러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대통령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끄럽게 떠들면 윤석열 정권 지지율 떨어질까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역술과 무속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제가 만든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돈 먹는 하마. 이거는 과거 노태우 비자금 나왔을 때 제가 돈 먹는 하마란 말을 썼는데 그게 많이 퍼졌고, 두 번째는 원전 마피아란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소 가보니까 원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밥 먹고 해가지고 내가 야 니들 마피아냐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변질돼서 원자력만으로 이익을 챙기는 집단을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 정치와 무속 관계를 94년도에 심진성으로 대표되는 무속인, 그 다음에 뭐 조성호 선생하고 이런 분들을 역술인을 만나갖고, 김일성이 원래 죽느냐 했더니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역술인 무속인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쭉 정치판을 가보면 뭐 그때도 저한테 많은 부탁이 있었지만, 야, 이 무속인 역술인들도 여야로 나눠져 있고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력도요 엄청 많이 만납니다. 저 취재하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 중에 일부는 무속인 역술인 만나고 거꾸로 저들이 이 사람들한테 상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고 하다 보면 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알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웬만한 재벌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여유 있는 분들도요 이사를 갈 때 직관 씁니다. 그리고 자녀 결혼시킬 때는 거의 태기를 하고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뭐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절에 가서 천도제 하시는 집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것 갖고 왜 비난합니까? 전문가들이 한번 봐서 하는 거. 저도 그래서 가끔은 역술을 봅니다. 제가 못 보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그렇지. 참고는 합니다. 그 맞으면은 그럼 다시 물어보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공 문제는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별 영향이 없을 거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쌍방울 게이트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소설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씨는 오래 못 버티고, 지금 박용진, 조홍천 의원 등이 움직임이 있으면서 민주당은 쪼개지거나 유승민이 새당 만들듯이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제가 이제 거침없는 윤석열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한민국 무기를 지원하자라는 주장을 던지고 있는데, 저도 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 경제 위기를 돌파 못 하거든요. 한국 K방산 K원전이 뚫어줘야죠.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밀리고 있으면 그럼 다른 분야에서 뚫어줘야죠. 문제는 독일도 자기네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때 미국이 전차를 공급하면 조건부를 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다니까 제공하고, 또 지금 프랑스도 미라주 전투기를 우크라이나가 달래니까 가능은 하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조건을 걸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이제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데, 그러다 무기만 가면 뭐예요? 탄이 가야죠. 미국에서 많은 포탄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포탄이 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포탄을 채워야죠. 어차피 한번 이렇게 해서 옛날 무기 없애는 건데, 포탄 없애는 건데, 이 포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아주 대한민국에 소리 소문 없이 돈 버는 방산기업이 풍산입니다. 풍산이 요즘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돌아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간에 이야기가 되면은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소련, 러시아랑 왜 싸우느냐 하더만 지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요, 지금 뭐 드러나는 거 보게 되면은 안보실장 2명, 국정원장 2명, 국방부 장관 뭐 쭉 조사하면서 완전히 문재인 씨가 개판으로 만들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은 이번에 현무3, 현무5 시험 발사를 내일 모레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군비 행정으로 가면서 도발하면 우리도 같이 응전하고 때리면 같이 치고받고 이제 응징보복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갈 겁니다. 점점 우리 군도 이제 북한 김정은을 거치게 다루면서 갈 거고 결기 있게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남는 게 뭐냐? 문재인을 구속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본인도 대통령이고 또 법률을 잘 알고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 여태 대통령들이 다 감옥 가는 게 참 싫어서 본인도 청와대에 안 들어가고 한남동으로 갔는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보지 말고 과감하게 문을 잡아 넣고 그래야만 지금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가게 하자고 완전히 이 대한민국 안보를 작살내온 이 세력을 주사파를 잡지 안 그러면 못 잡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나 기자나 군인들 작전을 해본 군인, 행정군인 말고 취재 현장에 가본 기자들 또 큰 사건을 해본 검사들은요 이 진격을 할 줄 압니다. 아씨 자기가 판단을 내려갖고 이건 가야 되는구나 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스톰 앞에서는 사실은 판단을 해서 판단이 틀리면 안 되고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은 틀린다는 건 별로 없고 계속 가면 맞습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퍼펙트 스톰과 진격의 윤석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돌파에는 상당히 자신감 보이고 뚜벅이 걸음을 가는데 왜 문재인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지 앞으로 정치를 볼 때 관점은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을 수사할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이란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